자, 이번에는 감각기관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눈의 구조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 명칭 기능 적어줘야 되죠. A가 홍채, B가 수정체, C가 선모체. 자, D가 맥락막 될 거고요. E가 망막, 망막에 있는 F가 황반, G가 맹점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항상. 눈의 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킨다. A가 아니라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킬 거고요. 수정체,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거 맞죠? 답은 2번 되겠네.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는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고요. 맥락막이 아니라 상이 맺히는 부위는 망막이 되겠죠. 시각세포가 있는 거.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하는 것은 맥락막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조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적지한 것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고요. 상이 맺혀도 물체가 보이지 않는 거 맹점 찾으라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G 맹점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동공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동공은 까만색 눈동자를 보는 거야. 동공이 컸는데 작아졌다. 그치? 동공이 축소되었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홍채가 이완된 거죠.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떨 때야? 얘가 어두울 때고 나가 밝을 때 이렇게 되겠네. 가에서 나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 형광등을 켰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정전이 되어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나에서 가로 될 거고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다 책을 읽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빨간색 종이를 보다 파란색 종이를 보았다. 이거 색깔이니까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낮에 친구들과 함께 어두운 극장,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수정체가 얇아진 거고요. 얇아지면 먼 곳을 볼 때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수정체가 두꺼워진 겁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변하는데 수정체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진대. 두꺼워지면은요, 선모체가 이완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한다. 선모체가 이완한다. 아니죠. 선모체가 이완하면은, 다시요. 선모체가 이완하면은 이렇게 보자라고 했어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수정체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링 모양으로 있는 것이 선모체예요.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한다는 것은 이 원이, 선모체가 동그랗게 된 원이 커진다 라는 거예요. 원이 커진다. 원이 커지니까 수정체를 잡아당기겠죠. 그러면은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예요. 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을 보는 겁니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봐야 되고요.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는 경우이다 라는 거 3번이 답이 되겠네. 밝은 곳에 있다 어두운 곳에 이동한 것은 동공 크기가 변하는 거죠.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명칭부터 적고 갈게요. A가 고막이고요. B가 귓속뼈, C가 방골이관, D가 전정기관, E가 청각신경, F가 달팽이관, G가 귀인두관. 이렇게 돼요.
자, 기능들도 알아야 됩니다. 기능들도 알아야 돼. 이렇게 두고 이제 5번하고 6번 문제를 볼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의 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A 물었습니다. 고막이지. 소리에 의해 최초로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맞고요. B는 귓속뼈입니다.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F 나와 있네요. 달팽이관이죠. F는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청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것은 청각신경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E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네. G 나와 있습니다. 귀인두관. 압력 조절하는 거였죠.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는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신경, 얘네 순서대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몸의 회전 누가 나타내는 거야? 반골이관이죠. 반골이관 어디 있었어? C에 있었고요. 기울어짐은 전정기관이었다. 그지? 전정기관은 D였죠. 그래서 C, D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몸의 회전과 기울어짐은 어디에서 느낀다? 손해에서 느낀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의 현상에 관계 있는 귀의 구조입니다. 자, 평균 대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의 균형을 잡는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전정기관이고요.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얘는 반골이관이었죠. 그래서 전정기관, 반골이관 돼 있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서 매우 민감하다. 맞고요. 후각세포는 후각 상태에 분포하는 거고요. 기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코를 통해 느끼는 냄새의 종류가 5가지가 아니라 미각에서 느끼는 맛의 종류가 5가지였죠.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요.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쉽게 피로해진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9번입니다.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죠. 그죠? 혀에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있습니다. 맛봉우리에 다양한 종류의 맛세포가 들어있는 거고요. 혀에 분포하는 맛세포를 통해서 맛을 느낍니다. 액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아니고 감칠맛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예요.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서 어떤 맛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네요. 감각 점수가 많을수록 예민하다라고 했고요. 감각점은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거 아니죠.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피부에 있는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맞고요.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요. 통증, 통각이죠. 눌림, 압각, 촉각, 차가움, 냉각, 따뜻함, 온각을 감지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에 따라서 많이 있는 거. 손끝이나 입술에는 많이 분포해서 예민하고요. 팔꿈치 이런 쪽은 적게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11번 문제입니다. 시각의 성립 경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물었습니다. 빛이 각막을 통해서 갑니다. 그죠? 빛이 각막을 통해서 가요. 빛이 홍채는 아니에요. 수정체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각막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수정체를 통과하고 유리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망막의 시각세포, 시각신경대뇌 5, 9 순서대로 빛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눈의 변화라고 했다. 밝은 낮에 밖에서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늘진 방 안으로 들어와 책을 보았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는 거지. 자, 그러면 홍채는 뭐 된다? 확장되고요. 수축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홍채 수축되면서 동공이 확대돼야 됩니다. 됐죠? 가까운 곳을 보니까 선모체가 수축되면서 수중체가 두꺼워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눈의 조절 작용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 귀 구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단 말이야. 그치? 자, 일단 명칭부터 적읍시다. 반고리관 될 거고요. B는 전정기관 되겠죠. C가 달팽이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반고리관이다. 반고리관은 회전하는 것을 느끼고요. B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 B가 아니라 C가 되겠죠. C는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맞고요. 승강기 탔을 때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은 균형감각 B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B가 아니라 C에서 받아들인 자극. 그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가는 코고요. 코. 나는 혀입니다. 그죠? 자, 코에서 A가 나타내는 것이 뭐다? 후각세포가 될 거고요. B가 후각신경 되겠죠. D가 맛세포가 될 거고요. C가 미각신경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A는 후각세포, D는 맛세포이다. 맞는 내용. 자, A에서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액체 상태는 D, 맛세포에서 느끼는 겁니다. C는 D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신경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음식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겁니다. 후각세포가 어떻게 돼?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미각과 후각에 대한 실험이다.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었대. 그러면은 포도인지 사과인지는 몰라. 그치? 코를 막지 않고 포도맛 젤리와 사과맛 젤리를 먹었다. 그럼 포도인지 사과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실험 결과 가에서는 단맛과 신맛만 느껴지고요. 나에서는 포도맛과 사과맛을 느꼈다. 그러면 특정 맛을 느낄 때는 뭐 후각이 관여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거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실험이었네. 자, 17번 문제입니다. 표는 한 사람이 두 이쑤시개 간격을 달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바닥, 손등, 손가락 끝 등을 살짝 눌렀을 때 이쑤시개 두 개로 느끼는 최소거리, 최소거리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예민한 감각이다 라는 거야. 잘 느낀다 라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 끝이 가장 간격이 작고요. 최소거리가 가장 짧고요. 그 다음 입술, 그 다음 손바닥, 손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가장 예민한 것은 손등이 아니라 손가락 끝 됩니다. 사람마다 예민한 부위가 다르다. 이거는 알 수 없죠. 이 실험 가지고 그냥 사람마다가 아니라 부위마다 예민한 정도가 다른 거죠. 몸의 부위에 관계없이 예민한 정도는 비슷하다. 아니고요. 이쑤시개 두 개를 이렇게 최소 거리가 멀수록 아니죠. 가까울수록 두 개의 이쑤시개가 한 개로 느껴지는 까닭은 감각점 사이의 간격이 이쑤시개 사이의 간격보다 멀기 때문이다. 맞죠? 멀기 때문에 두 개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피부의 온도 감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오른손은 20도씨, 왼손은 40도씨에 그리고 10초 뒤에 둘 다 30도씨에 담궜대. 그럼 오른손은 따뜻하다라고 느끼고요. 왼손은 시원하다라고 느낍니다. 똑같은 30도씨인데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나타내더라, 느끼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따뜻함, 왼손은 차가움을 느낀다.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옳은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혀끝이나 손가락 끝이 감각이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예민한 까닭은 혀끝이나 손가락 끝에 감각점의 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점의 수가 다른 부위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각기관에 대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